여러분, 혹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거 아세요? 주사전자 현미경, 우리가 보통 SEM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 미시 세계로 들어가는 문 같은 건데요. 이걸 통해서 물질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답니다. 자, 이 놀라운 이미지 좀 보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언뜻 보면 무슨 거대한 조각상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18세기 일본 칼, 손잡이에 새겨진 아주 작은 전사의 얼굴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런 정교한 디테일까지 SEM은 생생하게 포착해내죠. 와,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려는 물질이 이렇게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싫어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무대에 서기 싫어하는 배우처럼 SEM의 강력한 전자빔 아래에서 자기 진짜 모습을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특히 고분자,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물질들이 바로 그런 아주 까다로운 배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고분자. 왜 이게 특별한 과제인지, 도대체 왜 SEM으로 관찰하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고분자는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라는 점이에요. 근데 SEM은 아주 높은 에너지의 전자빔을 시료에 쏴서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상상이 가시나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표면에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면 그때부터 온갖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대전 현상인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에너지의 홍수 같은 거예요. 전자빔이라는 물줄기가 막 맹렬하게 쏟아지는데 고분자 표면에는 이 에너지가 빠져나갈 배수로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표면에 그대로 쌓이면서 이미지를 그냥 하얗게 날려버리고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디테일들을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까다로운 배우를 도대체 어떻게 무대에 세우는 걸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분자에게 SEM의 강력한 전자빔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전도성 갑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자, 이 갑옷을 만드는 핵심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시료를 단단히 고정하고요. 둘째, 전기가 통하는 페인트나 테이프로 전자가 빠져나갈 길, 이걸 접지라고 하는데요. 이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단계, 시료 표면 전체에 아주 얇은 금속막을 싹 입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딱 하나, 고분자를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모든 금속 갑옷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뭘 보고 싶으냐에 따라 다른 금속을 사용해요. 그냥 일반적인 관찰에는 금과 팔라듐 합금이면 충분하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더 작은 정말 미세한 구조를 봐야 한다면요. 그럴 땐 백금이나 크롬처럼 훨씬 더 고운 입자로 코팅할 수 있는 금속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분자의 겉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찾고 있는 진짜 비밀, 그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구조가 표면 아래, 저 깊숙한 내부에 숨겨져 있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파트, 내부 이야기 밝히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의 표면을 넘어서서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볼 거예요. 고분자의 내부 구조, 즉 형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내부를 보려면 당연히 잘라야겠죠. 근데 이게 그냥 칼로 쓱 자르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톰이라는 특수 장비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얇게 잘라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때로는 그 두께가 100나노미터에 불과한데 이건 바이러스 몇 개를 겨우 쌓아놓은 두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부드러운 고분자는 자르기 전에 단단한 수지에 넣어서 굳히는 과정도 거쳐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고분자의 내부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니요. 사실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얻는 건 전투의 절반일 뿐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물질의 진짜 구조인지 아니면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공물인지 구별해내는 일이에요. 바로 이 문장이 과학자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 자체가 시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칫하면 이 변화를 진짜 구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범죄 현장의 지문을 분석하는데 조사관 자기 지문이랑 범인 지문을 구별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공물과 손상, 이 두 가지를 아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인공물은 뭐랄까 준비 과정이 남긴 예측 가능한 지문 같은 거예요. 전문가는 이 지문을 보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구나 하고 알 수 있죠. 하지만 손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사고와 같아서 시료가 녹거나 깨지는 것처럼 진짜 데이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절대로 피해야 할 결과인 거죠. 결국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험하려면 그냥 좋은 현미경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 세심한 기술과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과학적 발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미지가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잘 준비된 세포가 자신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고분자 시료 역시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죠. 네, 완벽한 이미지는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세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능숙하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나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번의 완벽한 준비 기술만 있다면 밝혀질 수 있는 물질의 미스터리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를 답은 다음 연구자의 손끝에 달려 있을 겁니다.